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강추위의 절정에 달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영하 8도 선에 머물면서 춥습니다. 공기가 무척 차가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에는 한파특보가,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과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최고 5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2도, 포항과 경주 3도, 울진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와 적설량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에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경주에서는 우체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연말연시 지자체 행사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서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남북구 보건소 외에도 선별진료소 3곳을 주말에도 추가 운영하면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0대 이하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감염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0명이 전수조사를 받았고 안강읍의 한 초등학교 재학생 170명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직원 등 100여 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방역 조치 강화로 연말연시 행사도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관광객 차단을 위해 31일부터 이틀 동안 해맞이 광장과 주차장, 새천년 기념관을 모두 폐쇄합니다. 영덕군도 3사 해상공원에서 개최하던 새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광객이 몰리지 않도록 진입도로 등을 모두 통제합니다. 경주시는 신라 대종공원 타종 행사를 250명 대면 행사로 진행하고 문무대왕릉 해맞이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주말 사이 포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11명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포항의 한 경로당과 피아노 학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습니다. 기존 확진자 접촉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이 나왔고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타 지역 확진자 1명이 발생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경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3명 발생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접촉했던 사람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주말 동안 경주에 위치한 유치원 2곳에서 확진자가 모두 6명 발생해 방역당국은 235명과 94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과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추가 감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한 공장에서 26살 하청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광명 일반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인 26살 하청 노동자 A씨가 묶여있는 2톤짜리 철근 더미를 옮기는 작업 중 2.98톤급 지게차가 옆으로 넘어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도로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가 개발 중인데요. 이 원주민들은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낮고 LH가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LH 주도 개발은 엄연히 공공개발인데 이 강제 수용에 만든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입니다. 양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연호지구 원주민들이 시청 앞에 모여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대구시를 규탄합니다. 이들은 LH가 자신들의 땅을 3.3제곱미터당 300만 원에 사간 뒤 2,700만 원의 택지를 매각하려 해 거의 10배에 달하는 이득을 남긴다고 주장합니다. LH는 최근 연호지구 가운데 일부를 공동주택용지, 즉 아파트 용지로 평당 2,700만 원에 건설사에게 공급한다는 공고를 띄웠습니다. 개인은 땅을 사가지고 배만 남겨도 투기꾼으로 몰면서 국가에서는 10배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는데 그게 왜 투기가 아니에요? 정부 공직자들이 투기꾼 앞잡이죠. LH는 법규에 따라 원주민 보상과 건설사 공급 가격이 정해져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 개발로 얻는 이익도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택지 조성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일부 개발 이익은 공공임대주택 등에 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행복주택이라든가 그런 임대주택 그리고 기반시설, 공원녹지라고 하면 전체 가처분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청력적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누구의 말이 맞을까? 참여연대가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에서 누가 이익을 챙기는지 따져보니 전체 추정 개발 이익 19조 2천억 원에서 LH의 이익은 1조 1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오히려 개인 분양자가 분양 아파트를 매도해 얻는 시세 차익이 8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지주가 지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6조 5천억 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해 가져가는 개발 이익이 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LH가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지 않고 대부분 민간에 매각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일부 투기 세력과 민간 사업자,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돼 공공택지 조성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주택을 80% 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릉도에서 발생한 60대 응급 환자가 육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6시쯤 동해해경이 60대 응급 환자를 급하게 육지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울릉의료원의 신고를 받고 헬기가 뜨지 못하는 기상 상황으로 인해 경비함정을 이용해 대구의 한 병원으로 9시간여 만에 이송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은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모두 162명의 응급 환자를 육지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주말 사이 포항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지난 25일 오후 2시 6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송리의 한 미나리 농장에서 검은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20여 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길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1시 9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3층짜리 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 인력 23명과 장비 9대가 투입돼 15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 소식은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모습이었고 진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까지 사면을 반대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선긋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고심 끝에 사면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건강도 어렵다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면 되시면 저 전국이나 통합이나 서로 경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은 환영하면서도 향후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 사면으로 대구 경북 등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될지 아니면 결집의 계기가 될지 갈림길에 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될 거를 뭐 그나마 다행이다. 일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을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내분에 휩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면 국민의힘이 내분을 더 악화시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그런 결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촛불 시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반역사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반성도 사죄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정치적 판단은 역사 정의에 크게 위배되는 처사다. 성탄절 전야를 뜨겁게 달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 경북 표심을 뒤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팀 내 FA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포수 강민호 선수와 지난 24일 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은 4년간 총액 36억에 골든글러브 포수를 잡았는데요. 여기에다 투수 백정현과 뷰캐넌을 지켰지만 LG로 떠난 외야수 박혜민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삼성의 이번 스토브리그를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 시즌에도 강민호의 응원가는 삼성 강민호입니다. 삼성과의 두 번째 FA 계약, 4년 전과 비교해 절반에 못 미치는 4년 최대 36억 원에 계약한 강민호. 잔류가 가장 첫 번째 목표였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많은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팬들이 느꼈겠지만 올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아쉬움을 겨울에 준비 잘해서 진짜 내년에는 좀 더 팬들한테 좀 더 즐거운 야구를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고참으로서 후배들 한번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리그 정상급 강민호에 이어 삼성은 NC에서 김태균까지 영입해 10개 구단 최강의 안방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 박혜민을 60억 원에 LG에게 내주며 걱정을 키웠지만 효율성과 팀의 내일을 우선 조건으로 계약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FA 백정현과 4년 계약을 성공한 데 이어 외국인 에이스 뷰캐넌을 지키고 수아레즈를 새로 영입하며 마운드의 높이를 바탕으로 가을 야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외야의 핵심 박혜민의 빈자리는 삼성에게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남은 스토브리그 기간 삼성이 어떤 변화와 함께 라팍 시대 두 번째 가을 야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 주식회사 미주건설 500만 원, 울진군 남영한님 100만 원, 울진군 죽변 OKDC 할인마트 홍순자님 57만 970원, 울진군 권일재님 50만 원, 울진군 죽변 해창호 설홍현님 35만 원, 울진군 죽변 대박광고 김영진님 30만 원, 울릉군 태아마을 30만 원, 울진군 죽변면 생활안전협의회 서준조님 20만 원, 울진군 윤선 정보기술 신윤섭님 20만 원, 울진군 금천일리 황계수님 20만 원, 울진군 죽변 황소고기마트 심순애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 새마을협의회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나루터 펜션 황미감님 10만 원, 울진군 진범균님 10만 원, 울진군 죽변오리 노인회원 일동 10만 원, 울진군 매화면 기양일리 장진고님 10만 원, 울진군 현대식육점 신동영님 10만 원, 울진군 온정면 분회 노인회장 안길지님 10만 원,
울릉군 태아 삼도사 10만 원, 울진군 죽변면 대광농산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지난 24일 경북의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의 근무시간 확대와 방학 상시 근무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교실을 폐쇄하며 돌봄교사를 상시 근무가 아닌 인건비가 적게 발생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로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 등 돌봄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을 담은 돌봄교실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경북은 이 개선안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에 사업장 주소가 있으면서 타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순 취업자 수가 9만 8,600여 명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이들이 경북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낸다면 지역 재정과 인구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복수 주소제 도입과 세금 배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추위의 절정에 달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영하 8도 선에 머물면서 춥습니다. 공기가 무척 차가우니까요.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과 경주에는 한파특보가,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과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최고 50cm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8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2도, 포항과 경주 3도, 울진 4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특보와 적설량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에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